자, 오늘도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전에 그 황제징역으로 논란이 있었던 분이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건설사죠. 대주 피오레 건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허 회장께서 최근에 사실혼의 여성분과 이 여성분 이름으로 많은 재산들을 은닉해놨다고요? 예. 뭐 사실 그 전부터 재산을 쭉쭉 은닉했었는데 이 사실혼 관계 황모 씨입니다. 황모 씨와의 어떤 그 재산 분쟁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습니다. 잠깐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부인이 지난 2013년에 돌아가셨고, 벌써 10년이 되셨네요. 예, 됐고 사실 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본부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어떤 사실혼 관계를 여자들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은 뭐 나름대로도 집안 전통인지 그 혼인신고는 사실혼 관계 여자들하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부인하고 어떤 의리를 뭐 지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그 뒤로는 재혼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죠. 그리고 원래 본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소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때 뭐 사실혼 관계 여성분들 뭐 3명, 4명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이렇게 자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뭐 사실혼 관계 중에서도 뭐 첫째 부인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첫째 부인이 황모 씨입니다. 나이가 첫째 부인은 아니죠. 두 번째 뭐 사실혼 관계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나이 차가 한 16살 정도. 지금 저기 허 회장이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1. 즉 황모 씨 같은 경우가 우리 나이로 65. 65. 뭐 보통 열 몇 살 차이라 하더라도 60이 넘어가시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우리 같은 나이한테 열 몇 살 차이는 되게 커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뭐 최근에 그 황모 씨하고 좀 이렇게 재산 분쟁 과정에서 뭐 내 재산 돌려달라 그런 과정에서 법원에 이렇게 뭐 몇 년 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정확하게 2017년입니다. 17년에 이 소를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탄원서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모 매체에 유출되면서 그 모 매체가 이걸 좀 뭐 특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근데 왜 몇 년 전에 제출한 탄원서가 지금 내서 이거 뭐 사실 뭐 공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이쪽 매체에 뭐 이렇게 매체가 얻은 모양입니다. 그다음 우리 허 전 회장께서는 이 사실혼 관계 황모 씨와의 공동 명의로 돼 있는 HH 레저, 그다음에 HH 개발을 설립했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자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IMF 직후에 두 회사 HH 레저, HH 개발, IMF 직후에 2001년에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허 회장하고 이 황모 씨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그 앞에 그 허 씨의 H와 황 씨의 HH하고 그런 식으로 회사 설립했고 사실 이때 나온 돈이 사실 대주그룹 자체는 IMF 때 좀 이렇게 자산을 매각하면서 좀 성장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상그룹이라고 있죠. 나상그룹 있었죠. 나상그룹의 당시 어떤 허 회장이 갖고 있던 대주 그룹 계열사 몇 개 하고 당시도 광주 방송도 갖고 있었습니다. 공중파. 그걸 매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종잣돈 삼아서 M&A를 하면서 좀 사세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쪽 뭐 HH 개발, HH 레저를 설립을 했고 그 회사 돈으로 이걸 좀 회사를 키웠습니다. 우리 허 전 회장하면 대부분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10년이 넘었죠. 황제 노역으로 상당히 그 하루에 뭐 몇십억씩 탕감을 한다라는 잠깐 말씀드린 게 2014년입니다. 원래 이게 뭐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탈세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그 대신 뭐 벌금 254억을 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그럼 벌금도 안 내고 출국이 금지가 될 텐데 벌금도 안 내네요. 사실 이쪽 집안이 광주에서 명문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소위 말하는 향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오래된 그 거점에서만 근무하시는 판사님. 35년 동안 이렇게 광주 전남 쪽에서만 법관을 지냈습니다.
옛날 뭐 조선시대로 하면 그 마을의 사또죠. 오래된. 그렇죠. 뭐 사또고 뭐 네. 관찰사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 네. 그리고 뭐 매제가 옛날 그 광주지검 차장검사였고 엄청난 뭐 광주에 완전 그렇죠. 자기만의 공화국을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뭐 사이도 판사하고 네. 이 양반이 또 이분이 또 한때 그 뭡니까 그 광주일보, 광주방송 언론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한때는 광주의 갑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또 별명이 또 카리스마 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대단했죠. 네. 당시 또 이 그 환영형 1일과 5억으로 네. 승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법예사상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억을 내지 않으면 징역 하루를 산다 이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그 전에 송길성 SK 네. 회장이 1억 1천. 네. 그리고 이건희 삼성회장도 네. 1억 5천 정도 하루에 환영을 네. 이렇게 네. 받았는데 네.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벌금을 냈죠. 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당 5억을 환영을 형을 받은 게 네. 나름대로 어떤 끈끈한 인맥 네.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 후광이라든지 네. 그런 게 쭉 있으니까 네. 많은 어떤 사회적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하루에 5억 징역 사는 것도 굉장히 깝깝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당시 뉴질랜드에서 징역 살겠다고 네. 건너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공분이 워낙 세니까 네. 검찰에서 네. 이 환영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 대신 허 회장이 갖고 있던 네. 그 뭡니까 미술품을 네. 강제 경매를 해서 네. 벌금을 몰수를 했었습니다. 그럼 결국 벌금 징역은 안 사신 거네요. 딱 5일만 살았죠. 5일 살았고 5일이면 5, 25, 25억을 20억 정도 됐고 나머지 한 220억 정도를 검찰에서 네. 강제 추징을 한 거죠. 워낙 네. 사회적 공분이 심하니까 당시 보면 뭐 언론 쪽에서도 사실 우리 언론에 더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언론 쪽에서도 이 사건이 터지니까 네. 뉴질랜드로 뭐 공중파, 네. 뭐 케이블, 뭐 네. 종편 다 취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뭐 이 허 회장이 뉴질랜드 사회에서 뭐 요트 여행도 하고 네. 카지노도 즐기고 하는 거 그런 걸 뭐 적나라하게도 방송을 하니까 네. 허 회장이 할 수 없이 들어온 거죠. 네. 네. 다시 뭐 공항에선가 뭐 법정에선가 강시 또 인터뷰 됐었습니다. 네. 진짜 저는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5억이면 정말 살만하지 않나요? 우리 한우식 기자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가 맥시멈 한번 거꾸로 입장 바꿔서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네. 환영을 벌금으로 퉁친다 하루를. 전 뭐 50만 원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50만 원이요? 네. 제가 드릴게요. 야, 하루에 5억씩이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0일이면 5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돈에 집착하는 한 단민이라 볼 수 있죠. 네. 그 당시 나이가 우리나라 70세시였거든요. 네. 그 좀 노쇠한 나이에 네. 징역을 살겠다. 네. 그런 거 보면 살 수밖에 없겠죠. 뭐 하루는 거의 뭐 징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누워 있으면 5억씩 버는데. 근데 이건희 회장은 그냥 뭐 안 살았거든. 그냥 그때 네. 뭐 하루당 1억 5천 정도. 뭐 그런 분들한테 뭐 돈이 중요하겠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얘기가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그 HH 레저와 HH 개발로 넘어간 자금이 뭐 이 황모 씨의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네. 자기 예산이다. 네. 허 회장 자기 재산이다. 예산인데 네. 이쪽 명의로 넘겨드릴게요. 쉽게 해서 명의 신탁을 했다 이거. 네, 그렇죠. 두 분이 사이가 좋다가 네. 뉴질랜드 가고 한 2014년, 15년 전에 네. 둘이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좀 따로 살고 있고 당시 또 이 황모 씨가 그 점에 또 이렇게 한강 다리 쪽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왜요? 뭐 이쪽 재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법정 뭐 또 이렇게 소송 과정에서 뭐 네. 이렇게 뭐 그런 게 불거졌는지 네. 그 약간 이렇게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자살 소동을 벌였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은닉 재산이 또 태전건설이라고 있네요. 태전건설 이것도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네. 그 옛날 그 대주그룹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몇몇 건설사들의 어떤 본양 자금을 네. 좀 뭐 착복해서 나름대로 네. 굉장히 사세를 키워냈습니다.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분양 뭐 태전건설이 시공을 직접 하는 거죠? 시공은 아닌데 이 네. 거룩 과정에서 거룩 네. 뭐 자금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태정건설로 빼돌렸습니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그렇죠. 돈을 많이 그래서 자금을 빼돌렸다. 의혹이 있는 거고. 대주건설의 아파트 브랜드가 피오레입니다. 네. 피오레 어떤 그런 분양 사기 네. 피해자들이 네. 당시 2014년 이쪽 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강제노역 사건이 있었을 때 직접 항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법정에 나와서. 네. 자, 이 허 전 회장 같은 경우는 HH 레저 등을 상대로 해서 대여금을 돌려달라 소송을 냈다가 또 취소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계속 소송 과정을 몇 년 쭉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거 쉽게 얘기해서 뭐 변호사라든가 그런 조언을 안 받았겠습니까? 네. 돌려받기 힘들다. 네.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취하하고 네. 당시 또 이쪽 HH에서 HH 개발을 지금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모 씨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그 태어난 4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자식들한테 돌아갈 건데 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명분을 갖고 그냥 취소를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자산이 많다 보니까 뭐 자식들 문제부터 해서 뭐 세컨드 서드의 문제들. 그렇죠. 뭐. 이렇게 쉽게 사실혼 관계의 지금 이분이 허 회장이 지금 뉴질랜드에 지금 네.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네. 뉴질랜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내에서도 뭐 허 회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생의 자식들로 네. 이름으로 된 계열사가 한 10몇 개 정도 있답니다. 네. 또 뉴질랜드 내에서도 피오레라는 브랜드로 네. 아파트, 콘도미니엄을 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경기 오클랜드 지역사회에서 네. 그것도 뭐 넘버원 괜히 그쪽에서 돈을 굉장히 잘 쓰는 모양입니다. 그냥 뭐 교민들 사회한테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 허. 네. 옛날 광주 전남에서도 카리스마 허였는데 네. 뉴질랜드 갔었어도 뭐 카리스마 허 그런 식으로 명망을 좀 날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뭐 예전에 얼핏 들은 얘기인데 뭐 시체말로 기마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경상도 말로 기마이. 예. 기마이가 엄청 센 그 회장으로 이름이 광주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때는 뭐 그 그룹 갖고 있을 때 1년에 4번 네. 봉급을 인상해 줬다. 월급을. 아,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4번에 인상을 해줬어요. 인상을 해줘 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들이 좋아하죠. 네. 우리 회장 멋져요. 기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쉽게 해서 광주 전남 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했던 게 네. 그런 식으로 또 돈을 뿌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광주 전남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명문가 집안이고 네. 이분도 나름대로 돈을 잘 쓰니까 네. 그런 뭐 어떤 그 인맥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뉴질랜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닉 자산들이 지금 많다면서요? 지금 그거 말고도. 한때는 이렇게 이분이 카톨릭인 것 같은데 종교가 카톨릭 그 광주 대교구에 네. 300억을 이렇게 쾌척 기부를 했었습니다. 헌금을 한 거네요. 왜 헌금에다가 또 몇 년 뒤에 다시 또 돌려달라. 왜요? 쉽게 얘기해서 뭐 회사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헌금을 도네이션을 줬다가 다시 뺏는 게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는데 이분도 뭐 쉽게 얘기해서 자기도 이름으로 돌려 안 받고 뭐 계열사라든지 자기 아들 이름으로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럼 일종의 그 증여 아닌가요? 자기 그것도 세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돈을 내고 만약에 이게 아들 뭐 쪽으로 잠깐 법률적 관계는 모르겠는데 다시 광주 대교구에 냈다가 네. 그중 일부를 한 270, 80억 되면 다시 뭐 아들 쪽으로 이렇게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마이라는 말은 좀 취소를 해야겠네요. 네. 자, 우리 허 전 회장은 현재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돼서 또 재판에 넘겨지나요? 사실 지금 조세 포탈이죠, 일종의. 조세 포탈이죠. 이게 지난 언제입니까? 2007년, 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허 회장이 갖고 있던 그 이쪽 그룹이 갖고 있던 대한화재를 네. 롯데에 넘겼습니다. 대한화재 롯데. 예, 지금 롯데화재죠. 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있었는데 그걸 롯데 손해보험. 예. 네. 그걸 내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지금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계속 뉴질랜드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벌금형 맞고 또 다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뭐 나이가 워낙 뭐 80 이제 초반 중반 뭐 중반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다고는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길래 안 내고 계세요? 그것도 뭐 수십억, 100억
이상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무법자시네. 법을 안 지키시네요. 그냥 깔끔하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뭐 명문가로 좀 행동을 했었었고 하다 보니까 뭐 별로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연세도 80이 넘으시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와서 징역 살 필요도 없다. 뭐 계속 뭐 뉴질랜드에서 남은 인생 버티게 하면 그렇죠. 뭐 그 세금도 안 내고 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80년 동안 너무 이렇게 무법자로 살아오신 것 같네요. 자, 우리 허 회장께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죠? 거주하고 계신 데가 초호화 주택이라면서요? 초호화 주택이고 거의 뭐 이분이 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요트 타고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낚시 나가고 또 뭐 한두 번은 또 저 뭡니까 카지노 가고 또 뭐 주말에는 또 이렇게 골프장 즐기고 거의 뭐 초호화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럼요. 뭐 어떻게 보면 광주 대통령이네요, 사실상. 그렇죠. 광주 전남 갑이죠. 그래도 대주그룹이 한때 재계 순위가 30위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이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30위가 아니고 사실 30위권을 꿈꿨습니다. 그 회장이 제가 옛날 그 매경하고 한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에 그 대주그룹이 대한화재 그리고 대한조선까지 인수하면서 50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대한조선을 세계 3대 조선사로 만들겠다. 그런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뭐 30위권까지 오르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거를 로드맵, 청사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대주그룹이 유명무실해졌나요? 존재감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한때 그 피오레라는 브랜드 대주건설에서 아파트 분양을 한 10만 채 이상을 했었습니다. 10만 채요? 예, 광주, 서울 쪽에서도 했고 굉장히 일종의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프리미엄 브랜드였습니다. 뭐 자이라든지 레면 같은 게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였는데 그게 뭐 금융위기 이후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주건설이 파산하게 됐고 나머지 계열사들도 줄줄이 다 연달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길 돈을 전부 다 뉴질랜드로 빼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이쪽 그 허 회장 이름으로 그냥 그 가장이겠죠. 다른 이름으로 된 뭐 자식들 이름으로 된 계열사가 10몇 개, 16개 정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사실상 뭐 자식이라든가 아까 소생에서 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소생에서 난 자식들 이름으로.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사실혼 관계 여자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서 소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소생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있고 나머지 쪽에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굉장히 또 유교적인 가풍이 있는 뭐 인지는 몰라도 자식들도 챙기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재산을 조금씩 챙겨줬겠죠. 이게 아직 뭐 정확하게 취재 과정에서 소생에서 나온 자식들의 뭐 그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지금 법적으로. 지금 첫 번째 부인이 4명이 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밝혀졌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쪽 소생 이름으로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소문인 거죠. 그 황제 노역으로 어쨌든 공부를 많이 사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스캔들이 상당히 많으신 우리 허 전 회장. 이 법조 인맥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이게 아버님이 옛날에 향판, 그 광주 지원장, 순천 지원장을 지냈고 사실 옛날에는 향판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재판의 어떤 영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했었는데. 굉장히 또 많은 어떤 문제점이 불거진 거죠. 특히 2015년 황제 노역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때 향판제도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언론에 그래서 향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뒤로 아예 없어졌네요. 향판제도가. 다시 좀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역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투명하지 않습니까? 뭐 감사원도 있고 중앙 부처가 있어야 투명한데 지역사에 내려가면 인맥이라든지 그런 쪽 많이 좌우되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든지 고인물을 써올 수밖에 없는 거기 특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그게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지방자치제도의 요즘 뭐 어쨌든 뭐 속성 자체가 해당 지자체 장들도 민심 투표를 통해서 바뀌는데 로테이션이 되는데 뭐 향판제도라고 해서 안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